안녕하세요. 친절한 영화쌤입니다. 얼마 전 대기자TV에 나오신 송재환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25년차 초등교사로 고전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외에도 학습에 관련된 여러 책도 내셨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아이들의 말하기와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글쓰기 지도를 위해서 매일 서로 다른 주제로 일기 쓰기를 과제로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일기, 독서일기, 감정사전일기, 감사일기, 낱말일기 이렇게 요일별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매일 글짓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영상에서 간단한 방법도 소개를 하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초등 선생님들의 글이나 영상에서 주제일기 쓰기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그때는 아이가 아직까지 글쓰기 초반이기도 하고 이걸 아이한테 안내해 가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번이 생각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제 햇수로 글쓰기 2년차에 접어들었고 글쓰기 교재를 최근에 4권 이제 완료한 첫째와 한 가지 교재만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건 조금 지겹다라고 첫째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다른 주제 일기 쓰기, 글쓰기를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초등 선생님들께서 소개하신 주제 일기 쓰기 방법을 참고해서 교재도 2권 정도 같이 활용을 하고요. 또 구체적인 글쓰기 조건들은 아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럼 매일 다른 주제 글쓰기 시작할게요. 월요일은 글쓰기 교재를 활용한 자유 글쓰기입니다. 김영주 선생님의 맨 처음 글쓰기 교재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유 글쓰기만 매일 하는 게 아이에게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분량을 채우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매일 서로 다른 소재에서 글감을 찾아내고 이거를 글쓰기로 하는 과정에서 진지함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글쓰기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의욕이 넘치면서도 뭔가 좀 피곤한 월요일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아이와 의논을 했어요. 여러 자유 글쓰기 교재들이 있는데요. 이은경 선생님의 어린이를 위한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교재 시리즈와 박재찬 선생님의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시리즈 중에서 아이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한 5권을 주고 아이에게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더니 아이가 매일 글쓰기의 힘 시리즈 중에서 3줄 쓰기 교재를 고르더라고요. 일단은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와 비교를 해서 예시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는 재미가 있다. 이 아이는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서 읽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제목에서 대놓고 3줄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부담이 적다라는 측면에서도 아이가 이 교재를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전 초등 글쓰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성효 선생님께서 생동감 넘치는 풍부한 글을 쓰기 위한 글쓰기 3총사로 의성어, 의태어, 따옴표를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조건 2가지를 주고 아이에게 자유 글쓰기를 3문장 이상 하되 조건에 맞는 문장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우에는 1, 2학년에 이어서 3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도 표현 방식으로 계속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보는 어휘 책 중에서 한솔수북에서 나오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5권이 의성어, 의태어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을 참고해서 목록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가 쓴 단어는 동그라미 쳐서 다음번에는 다른 단어를 쓰도록 했고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경우에는 아이가 배운 적이 있긴 한데 큰 따옴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는 마음속 생각을 표현할 때 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번째는 독서 기록입니다. 독서를 한 후에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글로 옮겨 적는 게 초등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입말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대체하고 독서 기록을 할 때는 줄거리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네가 적고 싶으면 적어라 라고 보다 자유롭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작년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1~2번 정도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독서 기록을 적어오라고 숙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년간 아이가 이걸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독서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서 기록 글쓰기는 따로 교재를 활용하지는 않고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공책에다가 글쓰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조금 연습을 하고 또 본인이 쓴 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원고지 공책을 따로 사볼까 했는데 1학년 때 너무 많이 사둔 10칸짜리 국어 공책이 있어서 이 공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서 기록의 형식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분량은 3문장 이상 쓰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해도 독서 기록은 적다 보면 한 문장 자체가 길어지거나 혹은 문장의 개수가 5개, 6개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그대로 필사 옮겨 적거나
혹은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장면이나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책의 성격에 따라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면 한번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인물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조금 열어서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나면 그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는 것에 더해서 내 생각도 있어야 하니까 배운 점, 느낀 점,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점을 들어서 추천을 하고 싶은지 등등 자기 생각을 한 문장 이상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감상의 경우에는 처음엔 아이들이 재미있었다, 또 읽고 싶다 이렇게 적어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늘더라고요. 조금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수요일은 교과 어휘 글쓰기입니다. 송재찬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나온 핵심 개념, 용어나 혹은 고전 읽기에서 나온 주요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낱말 일기 쓰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배움 노트를 쓸 때 아이와 함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목록으로 만들어 줄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직접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과 내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입장과 달리 집에서는 부모도 그러면 일일이 교과서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고 아이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교과서를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핵심 개념, 핵심 낱말을 넣어서 문장 만들기를 하면 교과서에 나온 예시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잘 할 수 없을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박재찬 선생님이 쓰신 하루 10분 문해력 글쓰기라고 하는 교재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 교재를 올 초에 아이 2학년 겨울방학 때 구입을 했었는데요. 학습 차원에서 단어들을 한번 아이와 살펴보았었어요. 그때는 따로 글쓰기를 진행하지는 않아서 핵심 개념만 훑고 지나갔었는데요. 이 교과 어휘를 가지고 글쓰기를 해볼까 하고 다시 이 교재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첫 번째 페이지에는 교과별로 핵심 어휘의 개념과 예시를 제시해 두었고요. 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학습 어휘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글짓기를 해볼 수 있도록 페이지마다 다른 활동들을 구상을 해놓으셨는데 교과 어휘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어휘의 개념과 예시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또 이 교재의 지시에 따라서 글쓰기를 하되 최소한 3문장 이상은 적어보자 정도로만 조건을 주었습니다. 3, 4학년용까지만 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 6학년용도 나오면 좋겠네요. 많은 초등 선생님들께서 최근 아이들의 문해력, 어휘력 논란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들곤 하십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적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욕이라든가 행동으로 이걸 표출해서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고등학생도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서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저의 감정 어휘도 상당히 빈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색다른 글쓰기 중에서 감정 일기 쓰기는 아이와 저도 함께 써보기로 했어요. 엄마와 같이 쓴다고 하니까 아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엄마는 같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서로 바꿔서 읽어보기도 하고 감정 일기 정도 한번 부모님도 같이 쓰기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일기 쓰기에서 감정은 의성어, 의태어와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참고해서 목록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창비에서 나오는 9살 마음사전. 제가 살 때는 책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낱말 카드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감정을 쭉 정리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주고 의성어, 의태어처럼 한번 사용한 감정 단어는 표시를 해서 다음번에는 다른 단어를 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정 단어를 고른 후에는 첫 번째로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서 해당되는 의미를 공책에 먼저 적습니다. 9살 마음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 책에서는 좀 더 감정에 대해서 상황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참고하게 되면 2번과 3번 활동을 할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적어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라고 예시 문장을 하나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전과는 다른 예시 문장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 라고 짧게 한번 써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유를 활용해서 감정 단어를 넣어서 한 문장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가 올해 3학년인데요. 3학년 1학기 국어에서 사전 찾기와 비유를 배우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를 해서 사전 찾기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비유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A는 B이다, B같이 A, 요렇게 문장의 포맷을 간단하게 교과서를 보면서 살펴보고 요런 표현들을 문장 속에 넣어서 만들어보자 라고 아이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주말의 시작이기도 하고 아이가 저녁에 축구 수업을 가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조금 편하고 싶은 요일이기도 해서 한 주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는 감사일기 써보기를 해보자 라고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 선생님께서 감사일기 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말하기를 해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종례 시간에 감사할 일 1가지씩 말해보기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말로만 하다 보니까 매번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피상적인 감사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감사 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금요일은 감사 일기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감사할 일 1가지에 대해서 3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든가, 아니면 감사할 일 3가지를 각 한 문장씩 적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할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 3문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렇게 고민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골라서 쓰도록 했습니다. 속담, 고사성어, 관용구 중에 1개, 그리고 아이가 풀고 있는 어휘 교재 중에 나오는 단어 1가지를 넣어서 문장을 써보도록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올 초 생일 선물로 바로 써먹는 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 나오는 책들을 사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학습만은 안 사주자 라는 주의라서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졸라가지고 결국은 아이에게 책을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딱 속담, 고사성어, 관용구 이렇게 3가지를 고르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즐겁게 보고 있고요. 책을 즐겁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자꾸 써먹어 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게 쓸 때도 있고 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이걸 활용을 해보면 좀 더 표현이 정교화되겠다라는 마음에 조건 1가지로 넣었습니다. 또 여러 영상에서 제가 어휘학습과 관련해서 저희 아이가 풀고 있다라고 한 아울북에서 나오는 초능력 어휘, 아이는 이제 B단계의 끝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재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써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교화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2가지 조건을 넣었습니다. 금요일은 요는 어떤 내용을 쓸까는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표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보자 라고 무게를 맞춘 셈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르게 글쓰기 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제가 분량은 공통적으로 3문장 이상이라고 아이와 함께 약속을 했지만 실은 글을 쓰다 보면 4문장이 될 때도 있고 5문장이 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은 주중에 아이가 글쓰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서 딱 3문장이라고 마지노선을 둔 것이고, 조금 더 글쓰기에 익숙하거나 글쓰기를 주에 3회, 1, 2회 이렇게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분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연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독서도 글쓰기도 결국은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글쓰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